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민이 주인 되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59명의 주민 배심원단을 위촉하고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민 배심원단은 앞으로 2번의 회의를 더 열고 도에서 수립한 민선 7기 공약의 실천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주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재명 도지사 취임 100일인 10월 8일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서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군산 시민들의 끼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군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 시민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제7회 군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음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군산 지역 53개 동호회 600여 명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이 뮤지컬과 난타,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저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은 지금 7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추어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같이 협력해서 1년 동안 연습하고 갈고 닦은 기량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동호회 간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 또 야외 전시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그냥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군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문화축제에서 개막 퍼포먼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군산 시민들의 모습을 전국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첨단 미디어 기술과 생활 속 미디어를 배우고 체험하는 2018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은 미디어로 연결하라라는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스튜디오 큐브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 미디어 체험, 방송인 특강 등으로 진행됩니다. 현대백화점이 국내 유통업체 중 처음으로 미래형 유통매장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아마존과 함께 유통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리테일 테크를 구현하겠다는 건데요. 오는 2020년 하반기 오픈 예정인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에 이 첨단 기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2018년 생물테러 대비 대응 대규모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세종 축제 현장에서 탄저 테러로 의심되는 백색 가루가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 화폐 발행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4년간 총 1조 5,905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도 지역화폐의 성과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이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화폐 발행 확대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전북 임실군의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10개의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임실군의회는 22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4,080억 7,406만 원 중 불효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8억 2,6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이날 2월 예산을 최소화해달라는 당부를 집행부에 전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4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갑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오후 5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4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동해시는 올해 상반기 269세대를 대상으로 1억 7,200만 원의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우수업체 벤치마킹과 정책사업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식품명인 기능 전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제3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 시내버스를 2025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장애인 콜택시 공급 대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해조류의 천연 염료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 천연 염색 제품을 개발합니다. 현재 해조류 천연 염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해조류를 이용한 천연 색소 개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온라인 자살 유해 정보 클리닝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주간 총 17,338건의 자살 유해 정보가 신고됐고 그중 5,957건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온라인상 자살 유해 정보는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살 방법 안내, 기타 자살 조장, 동반 자살자 모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서는 앞으로도 자살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